네, 글로벌 경영학과에 현재 재학 중인 19학번 이승재라고 합니다. 도전학기 마지막 PBL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요, 제가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그 선형대 수학이나 미적분학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이 강의를 수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여기 보시면 벡터, 스칼라, 노름처럼 엄청 간단하고 정말 기초가 되는 개념이지만 제가 몰랐던 개념이었고 또 이런 개념들을 제가 깨우치고 남들한테 설명할 수준이 되었다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적어 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한테 제가 이 강의를 배우면서 배운 점들을 좀 쭉 써놨는데요. 딱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수렴에 대한 개념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을 수강을 하면서 약간 고등학교 과정식의 그런 수렴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는데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된 수렴을 좀 이해하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제가 영감 같은 걸 얻었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좀 쓰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중간 때 2개, 기말 때 2개 이렇게 총 4가지를 적었는데요. 중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처음으로 아마 올린 글일 거예요. 사실 이 과목을 처음으로 수강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해야 될지 모를 당시에 제가 이제 시험 삼아 한번 올려본 글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벡터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어, 제가 이 글을 올리기 전까지는 다른 학우분들께서는 이제 약간 심화된 질문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거를 올린 이유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정말 기초적인 질문, 그러니까 벡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었지만 제가 한번 용기 내어서 올려봤고 이에 대해서 교수님과 여러 학우분들의 답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답변들을 통해서 제가 벡터에 대한 이해를 그나마 하게 되었고 또 추가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라도 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Q&A에 기초적인 질의를 올리거나 약간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까도 제가 소개했던 그 극한의 개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극한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이제 다른 학우분께서 하셨고 제가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여러 인터넷 게시글들을 이제 참고하면서 추가 자료를 놓고 이렇게 파이널라이즈를 시켜봤는데 이제 직접 교수님의 답변하신 내용과 질의하신 학우분의 질의 내용 그리고 추가 자료를 모두 정리하면서 저의 이해도를 많이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알아가던 그리고 느꼈던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PCA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글이 PCA 과정에 대해서 시각화하신 자료를 쫙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PCA에 대해서 굉장히 몰랐었고 또 이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학우분께서 이제 PCA 과정을 시각화하신 다음에 그거를 정리하신 이 글을 읽게 됐어요. 이 글과 교재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R 코드로 실제 제가 실습을 한번 쭉 해 나가면서 PCA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좀 많이 높일 수 있었던 저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제가 올렸던 마지막 글이었을 건데요. 이 글에서는 제가 PCA를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해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둔 글입니다. 원래 이 전까지는 제가 실습할 때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살짝씩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답이 구해진다는 거를 이제 살짝 언급하면서 정리를 해놨다면 이 PC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하나 코드를 다 따져가면서 살짝 공부를 했고 또 이거를 정리하면서도 캡처를 하나하나 따면서
이제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뭐고 이게 뭐다라는 걸 좀 설명하면서 다른 학우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분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제가 뭘 모르다 보니까 막막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질의를 올리고 나서부터는 좀 Q&A에 많은 질의를 올렸고 많은 요약들 그 다음에 저는 특별히 이제 실습에 좀 중점을 둬서 실습 위주의 글들을 좀 많이 올렸었는데 이런 글들을 좀 쭉쭉 올리면서 학우분들이 제 글을 보고 아 이렇게 실습이 되는구나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코드들이 사용이 되는구나를 좀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처음에 이 수업을 접했을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하나 두 개씩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저의 모습이 좀 돋보였다? 약간 네 이랬던 것 같습니다. 뭐 기말고사 때는 똑같이 제가 이제 기말고사 때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와 달리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이제 학우분들한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좀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시도의 결과물이 마지막 PCA에 대한 과정을 이제 실습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 이런 걸로 이제 좀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제가 좀 보람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 성찰 노트에서 제가 학습 진행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는 제가 뭘 선지식이나 기초적인 지식 그런 게 전무했기 때문에 한 50%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면 지금은 한 70% 정도에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뭐 50%나 70%나 좀 낮은 수치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AI에 대한 수학이 공대생들이 많이 배우는 수학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못 따라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50%, 70%밖에 좀 그 100% 중에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기말고사 범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통계학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좀 심화된 내용을 하나 두 개씩 건드려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재가 우선시 되었는데요. 교재에 많은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또 정의들이 그대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정의를 보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텀을 두고 계속 문의 게시판을 방문을 한 다음에 어, 그 문의 게시판에 혹시라도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 그 다음에 다른 학우분들은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이 내용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약간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교재를 뭐 세네 번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고 문의 게시판에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면 약간 인터넷에 이제 찾아봐서 서칭을 통해서 블로그나 이런 백과사전 등을 이제 찾아봐서 쉽게 쓰여져 있는 게시물들을 읽으면서 천천히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코딩 과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코딩을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제가 중점을 뒀던 게 이 코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이 AI를 위한 기초 수학이지 뭐 선형 대수학이나 미적분학, 통계학 약간 진짜 그냥 순수 수학 학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AI를 이제 시킬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이 코딩 과정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올릴 때도 실습 과정을 좀 위주로 올렸던 측면이 있고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코드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한 줄 한 줄 보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과정이 쓰였구나 아니면 뭐 이게 어떤 과정이구나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좀 개념들을 익혔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본 강좌를 통해서 배운 점은요, 제가 지식의 확장 과정을 좀 몸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지식의 확장이 단순히 개인만의 연구,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심해서 뭔가를 연구를 해나가고 이걸 좀 더 심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연구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고 또 이 공유 과정에서 더 나은 답을 찾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약간 이 학문이 굴러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토의와 논쟁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 학문들이 축적돼 왔음을 좀 느꼈고 이번에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를 제가 올려서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고 아까 말을 했는데 이랑 여기랑 관련된 내용으로 뭐 궁금하거나 뭐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을 두려움 없이 질의하는 자세를 제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몸소 체득하는 게 좀 일반적으로 그냥 개념을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을 외우고 약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나서서 뭔가 실습하고 뭔가를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얻는 개념이 더 확실히 저의 지식이 된다라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라고 하시면 기초적인 개념도 부끄러우지 않고 지뢰하는 모습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보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용기와 자신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말고사를 이제 치르는 과정 중에서 봤던 글 중에 하나인데 포화성 분포를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올리신 학우분들이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실생활 속에서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설명 역시 다른 학우분들한테 정말 자세하게 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나눔이라는 거가 이제 학문의 확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적용을 해나갈 거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이 내용 자체를 100% 지금 당장 100% 활용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AI와 함께 성장하는 이 시대 트렌드에 맞게 언젠가는 여기에서 배운 내용들이 분명히 쓸모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절대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조금 간혹 이제 잊어버릴 때마다 한두 번씩 참고하면서 약간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좀 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Q&A 활동에서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요, 제가 둘 다 80점을 줬었어요. 첫 번째, 이제 중간고사 텀에는 제가 첫 주에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많이 참여를 못했지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제 제가 좀 게시물들을 좀 많이 올리고, 특히 댓글을 많이 작성하면서 다른 학우분들의 그런 글들을 보고, 또 제가 이해하는 거 있으면 이해했다고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좀 활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답변은 많이 못했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는 80점을 줬던 것 같고요. 기말고사를 이제 넘겨오면서 느꼈던 거는 단순히 양적으로 좀 많은 양을 확보하고 많은 양의 그런 댓글을 쓰고 많은 양의 게시글을 올리는 것보다 좀 적은 양이라도 제가 중간고사 때 했던 것보다 약간 질이 좀 괜찮은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례로 중간고사 때까지는 제가 이제 이해하려고 급급하고 약간 이런 측면이 있었다면 기말고사 때까지 약간 통계학이나 이런 AI 기초적인 그런 이론에서는 제가 정말 이해한 것을 남들한테 좀 공유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글을 작성한 게 좀 꽤 많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댓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학우분들이 올려주신 자료들을 꼼꼼히 읽고 여기에서 사용된 게 무엇이지? 그다음 뭐 여기에 있던 개념이 무엇이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질이 높은 이런 댓글들이나 질이 높은 게시글들을 좀 올렸다는 점에서 중간고사 때보다는 분명 늘었지만 여전히 이제 답변을 많이 못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타 학우분들의 궁금증에 대한 이런 해결을 못 해줬다는 측면에 그런 아쉬운 측면에서 제가 80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자체 평가에서 잘한 점은 그냥 뭐 이런 겁니다.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출석이 굉장히 좀 나태해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나태해지지 않고 출석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출석하면서 학업에 대한 의지를 좀 이어나갔고 Q&A 적극적으로 이제 기여를 해줬고 또 여러 학우분들과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았나 이런 거는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점은 유의미한 정보를 좀 제공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교재 내적인 내용은 제가 정말 꼼꼼하게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게시글을 많이 올렸었지만 이 실생활에 활용된 예시들 아니면은 교재 밖에서 추가적인 심화 자료들 이런 거는 제가 정말 못 올렸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좀 취약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쭉 제가 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 글 잠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글인데요. 제가 주성분 PC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고 이거를 요약을 했었고 실습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저희 교재 329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이었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단순히 간략하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런 코드들을 사용해서 풀어내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많이 제가 풀어서 썼어요. 뭐 데이터 입력 과정 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프린트 시켜서 이게 많이 잘 들어갔나 확인을 하고 그다음 뭐 센터링이나 스케일링을 이제 하는 과정은 이런 코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렇게 이제 결과가 산출이 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고 특히나 결과 산출 부분에서는 이 노란색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고 뭐 보라색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각각 적어주면서 다른 학우분들이 제 게시글을 봤을 때 PC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높아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는 뭐 PCA 직접적인 과정을 제가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는 뭐 F가 왜 F가 들어가고 왜 다른 건 T가 들어가는지 이런 이유도 좀 설명을 해줬고요. 여기서는 역시 PCA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어떤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노란색 부분은 뭐고 보라색 부분은 무엇이고 파란색 부분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서술을 좀 길게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뭐 4단계는 적재 개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5단계로는 PC 스코어를 출력하는 과정, 어떻게 구하고 PC 스코어가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이런 거를 좀 이제 보여드렸고요. 특히 PC 스코어에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특정 부분의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도 추가적으로 한번 적어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PC의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제 교재 예시, K-means 클러스터링과 뭐 스크립 플롯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뭐 코드가 이렇게 필요하고 또 이렇게 산출이 된다라는 거를 딱 했던 이제 좀 학우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같은 건데요. 사실 이제 첫 번째 첫 주작부터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서 진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고 또 제가 아예 기초적인 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좀 많이 가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10시간씩 투자해 가면서 정말 진짜 기초적인 뭐 벡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스칼라란 무엇인지 약간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지리를 통해서 좀 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실들이 좀 미미하지만 조금씩 보여주게 되어서 좀 뿌듯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 그러니까 미적분학을 배우는 그런 파트에서는 약간 제가 미적분을 약간 배우고 그나마 왔기 때문에 약간 수월하게 느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파트 1을 공부할 당시에 그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적지 않은 시간 투자하면서 여기에 쓰여진 개념들이나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내가 잡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을 배울 때는 아무래도 통계를 이제 뭐 경영통계학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통계를 또 배웠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여기서 이 과목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게 된 지식들을 결합을 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배울 때는 이제 다른 학우들과의 이런 상호소통 과정에서 제가 이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런 지식의 확장이 어떻게 되는구나를 좀 깨닫는 그런 마지막 파이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